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은정입니다. 서울은 지금 비가 그쳤는데 이 장마 전선이 남부지방으로 이동하면서 많은 비가 내릴 거라고 하더라고요. 특히 비 피해 없도록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제 국내장 마감 상황 보죠. 코스피, 코스닥 모두 하락이었습니다. 다만 코스피는 오후 들어서 외국인의 선물 순매수가 늘어나면서 낙폭을 다소 줄이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오늘 새벽에 미국 증시 3대 지수 모두 소폭의 오름세를 보였었고 기술주, 에너지주가 강세였거든요. 국내장 어떻게 출발할지 잠시 뒤에 분위기 볼 거고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추천주 공개해드립니다. 지금 시각이 8시 51분을 넘어서고 있거든요. 오늘도 시초가 공략주부터 듣겠습니다. DB금융투자 김현겸 주식팀장 연결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국내 증시 움직임 상승적으로 좀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종목까지 함께 듣겠습니다. 예, 오늘 미국 시장 반등이 나왔지만 반등폭은 크지 않았던 그런 모습이었고요. 어제까지 외국인 같은 경우 계속해서 현물에서 매도가 나오고 있지만 선물로는 지난 6월 선물 옵션 동시 만기 때 이후로 누적으로 15,000계약을 매도를 했던 것은 지난 3일 동안에 대부분 이제 청산을 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특별히 하방으로 보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종목 선별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종목 선별은 아무래도 이제 2분기 실적 기대감이 있는 또 하반기에 나아질 수 있는 이런 기업들을 매수를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이제 한국콜마인데요. 한국콜마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코스맥스와 더불어서 OEM, ODM 전문 그런 화장품 업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주가 움직임은 상반됐었습니다. 코스맥스는 양호하게 움직이는 반면에 한국콜마는 최근에 흐름이 좋지 않았는데요. 이런 것들은 최근에 한국콜마가 굉장히 큰 결단을 내려서 회사를 인수를 했죠. CJ 헬스케어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는데요. 이 회사의 실적이 이제 2분기부터 반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연결 실적으로 이제 반영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볼륨이 좀 커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별도 부분에서 커버코리아 등 대형 고객사 히트 상품 증가에 따른 마진 개선이 기대가 되고요. 또한 해외에 있는 북경 콜마 역시 대형 고객사양 매출이 지속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 인수 너무 조금 회사 규모에 비해서 좀 덩치 큰 회사를 인수한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반영됐던 지금 관심을 가져야 될 때가 아닌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시가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 10만 원, 손절라인 7만 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항상 이렇게 개장하기 전에 시초가 공략주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콜마였는데 최근 4흘 동안 양봉이 그려진 종목이었습니다. DB금융투자의 김현겸 주식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갖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타임. 흐름을 읽으면 수익이 보인다. 추세 추종 전략의 달인 박동현. 이기는 거래의 법칙. 리스크의 해치 트레이더 정희준. 예, 수요일을 함께 해주시는 두 남자 나오셨는데요.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베스트 인베스트먼트의 박동현 본부장 오셨고요. 청인 인베스트먼트의 정희준 팀장 이렇게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라이브 매매타임은 전문가의 추천주로 저희가 수익률 순위를 매기고 있습니다. 두 분께서도 그간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셨는데 가장 최근에 주신 종목부터 수익률 현황 보겠습니다. 박동현 본부장 포트부터 살펴보시죠. 예, 가장 최근에 주신 종목 위주로 저희가 흐름을 짚어봤습니다. 일단은 삼선전기와 BH가 매수가 대비해서 아직은 큰 움직임 없는 반면에 남은 종목들 다 수익권이네요. 가장 최근에 주신 아모레퍼시픽과 코오롱인더가 각각 2% 이상 플러스 수익을 내주고 있고 5월 9일에 유니테스트, 4월 26일에 주신 메디톡스가 각각 10% 이상 수익권입니다. 자, 이어서 정희준 팀장의 최근 추천주 현황 보시죠.
예, 가장 최근에 주신 삼성 엔지니어링, 제우스, 휴온스가 나란히 지금 수익권입니다. 제우스는 3.19% 플러스 수익을 내주고 있고 지금 눈에 가장 띄는 종목이 저 아래에 있는 KINX와 BH인데요. KINX가 25% 수익으로 단연 눈에 띕니다. 다음으로는 박동현 본부장 수익률 탑5 종목 살펴보시죠. 예, 휠라코리아는 목표가가 달성이 됐죠. 40.16% 수익 내면서 지금 1위에 기록 중에 있고 유니테스트가 13% 수익으로 2위, 메디톡스 3위를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정의준 팀장의 수익률 탑5 종목도 함께 살펴볼게요. 1위 종목은 KINX인데 25.11% 수익이고요. 바로 이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2위입니다. 22.27% 플러스 수익이고 GS건설, 최근에 건설주 관심 많으시죠? 7.8% 수익권 내에 계십니다. 자, 라이브 매매타임 수익률 탑8 종목 볼 텐데 전체 전문가 수익입니다. 함께 보시죠. 예, 4위는 장성혁 전문가 사마콘덴서 37.67% 수익이고요. 손여루 팀장의 일진 머티리얼즈가 26.86%로 5위, 정기준 팀장 6위와 7위의 이름을 올리고 계십니다. KINX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각각 20% 훌쩍 넘는 수익을 기록 중에 있으시고요. 손여루 팀장의 SKC 코롱 PI도 8위에 이름을 올리고 계십니다. 자, 라이브 매매타임 전체 전문가 순위 1위부터 3위 보시죠. 예, 오늘 3위에 박동현 본부장이 올라오셨습니다. 지금 제 옆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신데 최고가를 경신한 후 어제는 장에 좀 밀렸었습니다. 휠라코리아 40% 수익 내면서 3위에 이름을 올리셨고요. 신섭 소장의 애경산업과 아프리카TV는 여전히 1위와 2위 자리 굳건히 하고 있습니다. 예, 라이브 매매타임 추천주와 수익률 동향 함께 짚어봤습니다. 박동현 본부장님, 오늘 3위에 휠라코리아를 올리셨는데 리뷰 한 말씀 듣겠습니다. 그 휠라코리아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 명성을 되찾는다라고 할 정도로 좀 호황을 이제 구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 시장에서는 신발에서만 매출액이 100%나 올랐고 주요 매출처인 이제 중국에서도 LV 그룹으로부터 수입, 이제 수수료 수입만 합이 작년 대비해서 114%나 또 증가를 했습니다. 그 현지에서 또 이제 중국인들 인식이 필라 쓸만하다, 좋다라는 인식이 점점 높아지면서 국내 면세에서의 또 매출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꾸준한 성장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는 43,000원으로 상향 조정해서 다시 제시가 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의 흐름 더 기대를 해보겠고요. 휠라코리아 박동현 본부장 포트의 1위 종목이었습니다. 자, 이번에 정의준 팀장의 종목도 리뷰를 들어볼 텐데 일단은 전문가 전체 수익률에서 6위와 7위의 이름을 올리셨습니다. KINX와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들고 계신데요. 저희 셀트리온 헬스케어만 오늘 좀 들어볼게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지금 116,857원에서 126,665원 사이에 한 20.49%의 매물대가 형성되어 있는데요. 네. 이번 주까지는 116,857원대까지 보합권을 유지하다가 7월달 되면서 강한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 예상에는 7월달 정도 되면은 한 14만 6천 원대까지는 세프티하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9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의 매수를 하신 분이라면 굳이 5주차 이번 달에 매도 처리를 하기보다는 7월 달까지 지켜보셔도 상당히 좋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코스닥 시총 1위 종목이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14만 원까지 위쪽으로 열려 있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개장 이제 곧 할 것 같은데 박동현 본부장님 오늘 전략 간단하게 들어볼게요. 지금 미중 이제 무역 갈등이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 미국에서는 이제 중국으로부터 자기네 미국 기업 내 지분의 25% 이상 차지한 기업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겠다. 또 이제 중국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는 중국인들은 한 대 맞으면 더 펀치를 더 날린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무력 대립이 심화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주식 매수를 조금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시고 현금 보유 흐름을 같이 가져가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6월의 마지막 주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6월 27일 수요일이고요. 국내장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먼저 출발 분위기부터 함께 살펴보죠.
코스피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1위와 2위 종목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나란히 빨간불을 켜면서 출발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 네이버 정도 빼고는 대체적으로 약세 출발하고 있는 모습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최근에 45,900원까지 내려간 적이 있었죠. 다시 반등세를 보이면서 현재 47,35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1.5% 비교적 강하게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이버의 주가 어제 좀 밀렸었는데 오늘은 다시금 0.82% 74만 원 회복하는 분위기이고요. 그 밖의 종목들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오늘 보합권 내에서 움직이고 있고 LG화학이 0.29% 조정입니다. 지수 좀 살펴보죠. 네, 오늘 국내 증시 양지수 흐름이 좀 엇갈리면서 출발이 됐습니다. 코스피는 지금 나흘은 아니고 이틀째 하락이죠. 어제보다 0.07% 소폭 밀리고 있는데 후반 갈수록 상승 전환이 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은 있습니다. 2,348로 시작이 됐고요. 코스닥은 0.15% 오른 하루 만에 상승 832로 시작이 됐습니다. 코스닥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보겠습니다. 콘조세인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앞서 저희 전문가 포트에 있는 종목이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소폭 조정이 나오고 있고요. 신라젠이 지금 4흘째 양봉 그리고 오늘도 나흘 연속 상승세 나타내주고 있는데 1% 강세 출발이 됐습니다. 메디톡스도 0.37% 오름세이고 HLB도 1%대 상승하면서 10만 1,100원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더 살펴볼게요. 역시 종목별로는 좀 혼조세가 나타나는데 나노스의 주가가 2.7% 좀 강하게 조정을 받고 있는 반면에 남은 종목들은 모두 강세 출발이 됐습니다. 바이로메드, 셀트리온 제약까지 들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셀트리온 제약은 오늘 0.44% 상승이고요. 스튜디오 드래곤이 0.18% 오르면서 10만 원대 주가 유지가 되고 있고 펄어비스도 0.4% 오릅니다. 네, 나도 고수가 될 수 있다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앞서 박동현 본부장께서는 지금 현금 비중을 좀 늘리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어떤 종목을 선별적으로 담을 수 있을지 여쭤볼게요. 네, 지금 첫 번째 종목 같은 경우는 LG 이노텍이라는 회사입니다. LG 이노텍은 크게 4가지 사업 부분이 있는데 강압 솔루션, 기판 소재, 전자부품, LED 등 이제 4개의 사업부가 있습니다. 이 중 가장 매출을 크게 차지하는 곳이 강압 솔루션인데 약 한 62%나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강압 솔루션을 쉽게 설명하자면은 센싱 카메라, 렌즈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되는데 상반기는 이제 아이폰 X의 좀 부진으로 지금 적자를 기록을 했지만 하반기에는 앞으로 성수기를 맞이하면서 좀 더 매출액이 올라갈 것이다 라는 전망이 높습니다. 그래서 예상 실적으로는 3분기가 2.8조 원으로 약 한 16.3%가 증가가 예상되고 영업이익은 824억 원으로 약 한 47.4%나 증가가 예상됩니다. 북미 주요 거래선의 신규 메이저 스마트폰 출시가 빨라지면서 3D 센싱 모듈이 이제 주요 매출인데 이 확대로 인해서 카메라 모듈의 중심의 실적 구조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3D 센싱 모듈 물량 증가폭이 하반기에 점점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3분기 출시 예정인 애플 아이폰 9 시리즈는 전작 대비 출하량이 12%나 증가를 할 것으로 전망은 됩니다. 그래서 전작 대비 9 시리즈의 세계 모델의 48% 확대가 더 적용될 것이기 때문에 LG 이노텍의 하반기 실적 모멘텀도 유효한 이유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주식은 지금 상저하고의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매수가로는 13만 8천 원, 목표가로는 18만 원, 손절가로는 14만 2천 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으로는 대명 코퍼레이션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대명 하면 많이 들어봤는데? 라는 이제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대명그룹의 이제 자회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명 코퍼레이션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리조트, 워터파크 등을 들고 있는 대명그룹의 MRO 사업을 전담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MRO 사업이 뭐냐라고 하시면은 모든 기업에서의 소모품이나 운영 자재들을 구매하고 관리해주는 회사를 의미를 합니다. 지금 대명 그룹 자체가 리조트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리조트 객실의 소모품, 운영 관리, 부대 시설 자재 등을 전담해서 지금 매출을 올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또한 이제 신규 모델로서 2017년부터 리조트 분양 사업에 또 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명그룹의 리조트 M&A와 같은 신규 사업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비즈니스 모델로는 이제 1등 기업인 대명그룹의 캡티브 마켓, 독점 시장이죠. 독점 시장으로부터 보유하고 있는 안정적인 매출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의 매출 창출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2017년 말 기준으로 대명 리조트는 이제 전국에 16곳이나 있고 사업장에 9,700개를 보유하고 있는데, 앞으로 2020년도에는 3,000개가 더 증가할 예정이기 때문에 꾸준한 매출의 상승세도 주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 회사의 수익 구조가 크게 더 개편될 것이라는 전망은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대명 제주 샤인 빌리조랑 대명 리조트 천안 회원권이 분양 이제 매출액으로서 발생될 예정이고, 연평균 700억 이상 수준의 등기제 회원 분양 매출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등기제라고 하면은 뭐냐면은 회원권과 등기제는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는데, 회원권은 단순히 1년치 회원권을 사고 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등기제 분양이라고 하면은 평생 이 리조트를 소유하고 계속해서 자녀들한테 물려줄 수 있는 등기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런 분기제 분양 매출이 45%에서 하반기에는 50% 수준 이상으로 전망을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이런 등기제 매출이 발생한다면은 앞으로의 매출액이 계속해서 올라가겠죠. 두 번째로는 이제 한국인들의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가 수혜가 예상이 되는데, 앞으로 한국인들이 욜로족도 있고 레저 산업에 대해서 관심들이 되게 많습니다. 주 5일 근무제야, 대체 휴일제, 도입 등으로 여가 시간들이 확대가 되고 있고, 특히 소득 수준이 꾸준하게 향상되고 핵가족화, 소자녀화로 인해 가지고 레저 활동 확대 등이 앞으로의 주요 요인으로 지속 성장한다는 요소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소득 수준이 향상되면서 저가형보다는 고급형을 선호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추세도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명그룹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20년까지 전국에 19곳, 14,000여 개의 객실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예. 이러한 이제 국내 최대 그룹의 대명그룹의 이제 MRO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구조 개편으로 앞으로 주식도 앞으로 우상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로는 오늘 종가 매수 추천을 드리고, 손절가로는 2,600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요? 목표가는 4,200원입니다. 좀 높게 잡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지금 가격대에서 거의 100% 가까운 수익을 보고 계신 거예요? 앞으로 꾸준하게 가져가셔도 좋을 종목이기 때문에 추천을 드렸고, 마지막으로는 사마전기입니다. 제가 4월 초에 한번 2만원대 추천을 했는데 지금 얼마 전에 급등해서 35,000원까지 도달한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때 한번 2만원 추천했을 때 손절가까지 떨어져서 매수를 손절하신 분은 안타깝겠지만 많이 올랐는데, 지금 35,000원에서 또 조정세를 받고 있습니다. 조정세 때 들어가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더 가져왔고, 지금 사마전기가 무슨 회사냐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전해 콘덴서를 생산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쉽게 설명해서 직접 회로에 안정적인 전류를 이제 공급하는 이제 부품을 개발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17년 대비해서 이제 1분기, 2분기의 실적이 39억 원, 그리고 58% 이상으로 수익폭이 점점 개선되고 있고, 제가 추천드리는 이유는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생활가전, 공기청정기나 건조기, 무인청소기 등이 이제 고사양 제품군에 대해서 앞으로 전해 콘덴서의 매출액이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매출액이 좀 더 증가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가장 제가 주목하는 부분인데, 알루미늄 전해 콘덴서의 전기 자동차 부분에서의 선장세입니다. 앞으로 2020년, 2021년 점점 갈수록 전기차 시장은 훨씬 더 높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눈여겨봐야 될 섹터이긴 분명한 건데, 사마전기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핵심 부품인 알루미늄 전해 콘덴서에 국내 최초로 또 개발을 했습니다. 해당 전해 콘덴서는 진동이 이제 30g까지 이제 견디면서 고온 135도까지 보증 가능한 하이엔드 엄청난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 이제 중국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전기차 충전기나 전기차 관련 시장이 커지기 때문에 이런 알루미늄 전해 콘덴서의 역할이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전해 콘덴서의 특징인 단시간 내 충반전을 고려해서 향후 자동차뿐만 아니라 풍력, 태양광, 에너지, IoT, 로봇 제품군에 다양하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상품들이 매출액이 늘어나고 2020년도까지 앞으로 5G를 이끌
그런 부품들에 다 들어간다고 하면은 이런 부분을 꾸준하게 들고 갔을 때 안정적인 매출을 이런 시장에서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매수가로는 29,600원을 드리고요. 예. 목표가로는 4만원, 손절가로는 짧게 25,200원으로 잡고 가시면 좋을 종목입니다. 예, LG 이노텍부터 삼화전기까지 어떤 관점으로 이렇게 골라오셨는지를 자세히 들어갔습니다. 저희 이번에는요, 정의준 팀장님 종목도 바로 이어볼게요. 네, 예. 요즘 주식시장이 이제 기관이나 외인의 매집량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반면 주가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6월 기준 스탁론으로 투입된 자금이 3조 8천억 원이라고 하는데요. 스탁론 같은 경우에는 원금의 10배를 빌려주고 하락폭이 20%가 초과가 되면 자동 환매되는 시스템이라 요즘 기관과 외국인이 스탁론으로 유입된 자금이 많은 종목의 경우 반대 매매하는 경우가 잦아졌습니다. 가급적 짧은 시간 급등을 하고 개인 투자자의 자금이 많이 유입되는 종목은 좀 투자에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중장기 가치주 두 종목 하고요. 예. 단기적으로 좀 투기성이 짙은 종목 한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이제 GS 리테일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편의점 사업을 하는 회사고요. 최저임금 시급이 인상되면서 편의점 사업이 레드오션 되었고 사양산업이다 라고 해서 2015년 69,000원에서 최근 주가가 3만원까지 빠졌다가 현재는 43,000원 근처까지 올라왔는데요. 기관의 보험자금하고 연기금 자금이 꾸준히 유입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기금이나 보험 투자의 경우에는 상당히 보수적이어서요. 종목 선정에 상당히 긍정적인 작용을 하였고요. 뉴질랜드의 경우에는 인건비 감소를 위해 무인 결제 시스템을 도입을 했고 우리나라도 이제 무인 결제 시스템을 테스팅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업무를 대체할 수 있는 곳이 이제 패스트푸드점하고 그다음에 이제 편의점도 그리 멀지 않는 시일 내에 진행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인건비에 대한 비용이 상쇄가 되므로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서 종목을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대주주는 GS가 65% 정도 가지고 있고 국내 메이저 자산운용사의 주식형 펀드에도 많이 들어가 있는 종목인데요. 주가에 상당히 긍정적인 작용을 하였고 자산운용사 중에서는 삼성과 미래에셋 자산운용이 가장 많은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강한 매물대가 형성되어 있는 5만원으로 잡았고요. 예. 손절 라인은 35,000원으로 잡았습니다. 두 번째 추천해 드릴 종목은 비덴트입니다. 작년 12월에 이제 비트코인 열풍으로 지금 현재 이제 남북 경협주처럼 급등했던 종목이고 또 반대로 고점에 물린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말 많은 주식인데요. 블록체인 암호화폐 사업의 이제 비관적이었던 가장 큰 이유는 시장의 제도권 밖에 있던 섹터이고 화폐로서의 값어치 그리고 환율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점 그리고 정부나 기관의 개입이 없었기 때문에 투자에 비관적인 시선이 강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투자 전문가 하면 워렌 버핏을 떠올릴 수 있는데요. 같은 해에 태어난 인물이고 헤지펀드로 유명한 조지 소로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근데 이 조지 소로스라는 인물이 이 암호화폐 쪽에 투자한 자금이 우리나라 돈으로 약 한 1,050억 정도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외에도 뭐 JP모건, 골드만삭스, 록펠러 가문 등 세계의 부를 대부분 가지고 있는 유대인계 기업가들이 블록체인 투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화폐의 수단이 물건에서 종이로 그리고 그 종이에서 암호화폐로 전환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기관의 개입 그리고 제도권 안으로 가지고 온다라고 판단을 했을 때에는 주가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었고요. 6개월간 조정 기간을 거치고 있는 만큼 한 번쯤 기술적 반등을 줄 수도 있겠다 싶어서 추천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1월에 이제 32,000원에서 지난주 1만원이 깨지고 지난주에 이제 상한가를 간 종목인데요. 7월 1일에 블록체인 컨퍼런스 체인어스 2018이 이태리에서 열리거든요. 그래서 암호화폐에 긍정적 작용을 할 수 있다 판단이 되어서 종목을 추천하게 되었고요.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추천한 부분이기 때문에 15,000원으로 잡았고 리스크가 있는 종목이므로 손절 라인은 9,000원으로 잡았습니다. 7월 1일까지는 좀 지켜보시고 대응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투기주의이기 때문에 투자 비중은 반드시 지켜서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두 번째 종목이 투기주고 앞뒤로 주신 종목이 장기 투자 종목이시군요. 네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세 번째 종목은 금호석유입니다. 지난주, 그다음 뭐 지지난주부터 제가 제일 좋게 보고 있었던 종목인데 대북 테마주가 이제 이슈가 되면서 이제서야 좀 드리게 되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2019년 하반기까지 보셔도 정말 좋은 종목이니까 좀 고액으로 운용하시는 분들은 지금 담으셔도 나쁘지 않은 종목입니다. 네. 금호석유인데요. 한때 25만 원까지 갔던 종목이고요. 현재 석유값이 오르면서 주가가 조금 많이 상승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월봉상으로 봤을 때에는 지금 자리는 저점 구간이고요. 요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이제 공화당을 지지하고 있는 기업 관련주, 즉 인프라 관련주들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금호석유 또한 이제 관련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석유화학 제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회사고요. 오바마 정부 들어서면서 8년간 하락을 하고 다시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무제표적 측면에서는 깨끗이 양호하고요. 무엇보다도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212.8% 증가한 1,382억 정도 전망이 되고 화학수지 생산량도 증설 계획이라서 투자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였습니다. 현재 기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고요. 현재 기준 목표가는 15만 원으로 잡았고요. 손절가는 9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정희준 팀장께서 준비해 오신 세 종목을 공개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GS 리테일과 금호석유는 중장기로 가치주로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었고 투기성이 있어서 손절가를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비덴트를 들어봤는데요. 두 분의 종목 다시 한번 정리해드립니다. 예, 계속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 몰이를 하고 있는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 특징주 분석해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저희 오늘 먼저 볼 종목은요, 바로 미래 SCI인데 지금 개장한 지 17분 정도밖에 안 지났거든요. 장 초반에 8%나 급등했다가 지금은 2% 하락이니까 장중 변동성이 굉장히 큰 겁니다. 대응하셨던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기업인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좀 여쭤볼게요. 미래 SC라는 이제 회사 자체는 이제 전장 회사인데 사실 이번에 바이오 관련 회사를 인수하면서 이제 바이오 쪽 급등을 잠깐 한 회사입니다. 관련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전날 공시를 통해 가지고 요즈마 바이오 사이언스 홀딩스라는 설립을 위해서 9만 주를 4억 5천만 원의 출자를 결정하면서 이렇게 바이오주를 운영하겠다라는 부분으로 나왔는데 제가 잠깐 그래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그래프를 지금 보시면은 지금 주봉으로 지금 제가 띄운 건데 지금 상단을 8,011원에 상단을 맞고 한번 튕겨져 나왔습니다. 이런 호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매물대가 엄청나게 많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 지금의 수급도 사실 좋지는 않습니다.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2주 내내 팔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들이 주가를 끌어올리기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혹여나 전고점에서 계속해서 돌파 시도가 있고 앞으로 수급이 좋아진다고 하면은 앞으로 이 매수를 추천을 하지만 지금 당시는 위험하기 때문에 접근을 하는 거는 조금 이제 주의를 하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접근은 금물이다라는 말씀이셨고요. 저희 카페24 보겠습니다. 오늘 4%나 급등하고 있는 종목인데 최근에 전문가들의 추천도 좀 있었던 종목인데 흐름이 좋지 않았다가 오늘 다시 반등세를 주거든요. 매수 시점인지 좀 여쭤볼까요? 정희준 팀장. 카페24 2016년 8월달 정도에 상장한 회사인데요. 지금 2년간 거침없이 계속 우상향을 그려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네. 현재 지금 이번 달 들어서 음봉으로 전환이 되었어요. 음봉으로 전환이 되었고 지금은 그런 말 있잖아요. 뭐 이슈가 되면 호재 팔아라 라는 말이 있듯이
지금은 이제 거의 피니시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 왜냐하면 너무 많이 올랐고요. 2018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6개월간 계속 우상향을 그려주고 있는데 이번 달 기점으로 해서 7, 8, 9월 달까지는 아무래도 조금 조정이 올 것 같거든요. 조정이 온다라고 하면은 대략 많이 빠지면은 10만 원대, 98,000원에서 12만 원대 사이까지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재매수 타임으로 들어가시길 바라고요. 기존의 저점에서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좀 더 지켜보셔도 좋겠지만 지금 이런 이슈성에 의해서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위험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꼬리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요. 네. 투자에는 상당히 좀 비관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시는 건 상당히 위험한 구간이라고 생각이 혹시 됩니다. 수익권에 계신 분들은 이제 좀 정리를 하는 게 좋겠네요. 그렇죠. 예. 네, 그렇죠. 지금 19만 2,400원 잠시만요. 지금 16만 8,400원인데요. 예. 15만 9,890원, 그러니까 16만 원대가 깨지면은 던지시는 게 나을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예. 이게 이제 지지선인데 이때가 이탈이 되면은 15만 원대까지 무너질 수가 있고요. 만약 15만 원이 무너진다라고 하면 11만 6천 원대까지 내려앉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들어가는 건 상당히 위험하고 지지선 지키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추세 자체는 끝났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 전문가의 의견 함께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카페24 투자 의견 들었고요. 이번에 코롱 머티리얼 보겠습니다. 사흘째 강세 출발이었습니다. 장 초반에 5% 급등이었다가 지금 또 2% 가까이 밀려서 역시 변동성이 큰 종목인데 이게 수소차 관련주인가 봐요. 박대문 부장님. 예. 그 코오롱 머티리얼 같은 경우 수소차 관련돼서는 가장 대장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기술 개발 중에 분리막 원천 기술을 확보를 하면서 강세를 지금 보이고 있는 상태고, 사실 이걸 전반적으로 경제를 길게 본다고 하면은 앞으로 수소차보다는 전기차가 좀 더 우위에 쓰게 될 것입니다. 저도 이제 관련 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이런 코멘트를 드릴 수가 있는데, 네. 사실 현대차가 지금 예전에 비해서 주가가 지지부진한 이유는 다음에 먹거리 산업을 잘못 선정한 게 그중 하나가 이제 수소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정책적으로 이렇게 수소차에 대해서 확보를 한다 하지만 앞으로 인프라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성함에 있어서는 전기차가 좀 낮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단기성 소재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래프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예. 그래프를 보시면은 한번 상방으로 쭉 갔다가 하방으로 내려와서 지금 3,000원을 지지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지지대는 확실히 지킬 것 같으나 재무제표로 봐도 계속 적자 기업이고 향후 이런 기술을 가지더라도 확실한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네. 주가는 또 우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주의를 하셔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뒷받침되기보다는 기대감만 네, 있다라고 기대감만 보면 있는 좋겠을까요? 상태입니다, 예, 지금. 알겠습니다. 코롱 머티리얼즈도 투자 의견은 배드였다는 거 전해드리고 저희 이번에 시가총액 좀 작은 기업 하나 보겠습니다. 코이버인데요. KT와 207억 규모 수주를 계약했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 많이 올랐다가 지금 상승폭이 좀 줄었거든요. 정희준 팀장님. 네, 지금 좀 기술적으로 시간이 없는 관계로 기술적으로만 좀 많이 봤는데요. 그 네이버에서 검색해 보시면 이제 엘리어트 파동이라고 시청자분들 한번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월봉상으로 봤을 때는 2014년 9월 1일부터 엘리어트 파동 1파가 형성이 되었고요. 2016년 8월 1일, 네, 8월 달부터 2차 파동 시작되었고, 2017년 9월 1일부터 지금 2018년 1월 1일까지 3차 파동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거든요. 월봉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20개월 이평선을 간단히 지켜주고 있는 위치인데요. 엘리어트 파동 3파가 끝났다라고 봤을 때에는 추가 하락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고요. 일봉상으로 봤을 때에는 지금 오늘 보시면은 네, 지금 상당히 그 매물대가 강한 거래량이 터지면서 음봉으로 장대 거래량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단타적으로 접근하는 자리도 지금 시간상 별로 좋지는 않고요. 네, 추가 하락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투자에 지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지금 이런 기사를 낸 것 자체가 개인에게 좀 물량을 떠넘기기 위해서 이슈성으로 내놓은 기사임으로 좀 판단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냥 관심 있는 종목이라 하더라도 좀 관심 종목에서 제외하고
다른 종목을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코이버는 차트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주가를 끌어올렸다가 매물을 지금 던지고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어찌됐든 2200 종목에서 세력이라고 하죠. 세력이 없는 종목은 없거든요. 말 그대로 가장 많은 그 매집을 한 세력, 뭐 외국인이 될 수도 있고 기관이 될 수도 있고 뭐 개인으로 한 슈퍼게이미가 될 수도 있고요. 라고 했을 때에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단기간에 상당히 좀 급등을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섣불리 들어가기보다는 지금 이제 얘네들이 이제 물량을 조금씩 주가를 낮추면서 털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관성의 법칙이라고 해서 주가는 한 방향으로 오르고 반대로 하방으로 떨어지는데요. 지금 차트 모양 보면은 계속 물량을 소진하면서 내려가고 있는 하방성 차트 모양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물타기를 한다라고 해도 끝도 없이 할 것 같고요. 만약에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리고 종목 자체가 가볍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매도가하고 매수가 잔량 보시면은 많지 않습니다. 금액대가 많지 않고 3천만 원도 안 되는 물량으로 뭐 올리고 내릴 수 없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종목은 좀 가급적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거에서 만약에 나는 뭐 기존에 고점에 물리신 분들이 있으면은 6,298원까지 내려왔을 때 한번 물타기를 해서 비중 축소해서 평균 단가 낮춘 다음에 한번 먹고 나오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매물바지가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니까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저희 종목 하나 또 볼게요. 신세계 인터내셔널의 주가가 오늘 강세인데 상장 이래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분석 기사입니다. 박도현 본부장님. 지금 제가 그 부분 확인을 잘못해서 지금 한번 보고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 주가 오늘 3.8%나 급등이고 지금 20만 원 선 넘어섰거든요. 지금 그래프를 봐더라도 앞으로 지금 작년서부터 꾸준하게 우상향을 했고 지금 월 초에 9만 원 사던 주식이 약 한 20만 원 선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기술적인 분석으로 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차트를 보시면요.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보면서 가장 개인들이 중요시해야 될 부분은 이렇게 우상향하면서 그 거래량이 줄면 안 됩니다. 거래량이 준다는 것은 우상향한다는 것에 힘이 덜 실린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근에 지금 보시면은 6월 20일 날 거래량이 또 급증을 하였고 최근에 거래량이 예전 평균 대비해서는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호재성 기사도 있고 그 재무적으로도 괜찮은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거래량을 판단했을 때는 앞으로 꾸준하게 담으실 수 있는 종목이고, 다만 주의할 점은 이렇게 크게 상승한 종목은 더 상승할 가능성도 있지만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고객들한테 안내를 드릴 때 선발대 물량, 본대 물량, 후발대 물량을 나누라고 하는데,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선발대 물량을 먼저 투입을 해두고 오르면 좋고 떨어지면 좀 더 매수를 해서 좀 더 물타기 형태로 해서 분할 매수를 말씀하신 거죠? 말씀하신 겁니다. 분할 매수로서 접근을 좀 하시면 좋은 종목 같습니다. 오늘장 특징주는 여기까지 분석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했는데요.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베스트 인베스트먼트의 박동현 본부장, 청인 인베스트먼트의 정희준 팀장, 이렇게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라이브 매매타임 전문가 군단과 함께합니다. 이번에는 리뷰 듣고 오늘 탑픽주도 공개해드릴 거고요. 전체 전문가 순위 5위, 8위를 기록한 청인 인베스트먼트의 손여로 팀장 연결해 볼게요.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5월 31일에 일진 머티리얼즈를 주셨었는데 어제 6% 급등이고 오늘도 소폭 더 오릅니다. 수익이 26% 이상 나고 있거든요. 함께 사셨던 분들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네, 우선 해당 종목은 이제 많은 전문가를 비롯한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2차 전지 관련 수혜주로 많은 전문가들이 2020년 이후까지도 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안정적인 매출과 영업이익을 낼 것으로 판단이 되는 섹터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지속적으로 이제 네이버나 이런 포털의 뉴스를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체적으로 중국으로의 사업 확대, 그다음에 이탈리아 전기차 100만 대 운행 계획 발표 등등 좀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모멘텀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 좀 기술적으로 차트를 보시면 이제 2017년 후반경에 한창 2차 전지가 주목받던 시절에 정고점 도착하였고요. 지금 외인은 지금 3거래일째 지금 차익 실현을 진행하고 있고, 그 물량을 이제 기관이 받아내는, 이제 기관이 이제 중장기적인 투자하는 관점을 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아직 추세는 전환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 출발 증시 와이드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은 이제 너무 장기간 들고 가시면 지루하실 수도 있으니까 오늘 정도는 이제 절반 정도 익절하시면서 수익 주머니 챙겨 가시고요. 나머지 절반은 이제 좀 목표가를 5만 원으로 설정하고 절반 비중 조금 더 들고 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일진 머티리얼즈 목표 주가 5만 원 다시 상향하셨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오늘은 어떤 종목이 눈에 띄셨을까요? 네, 오늘은 투자 전략들 시청자들 많이 좋아하는 그런 투자 전략들 많이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좀 단기적인 종목을 좀 추천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추천드리려고 하는 종목이 네이처셀인데요. 종목명을 들으면 많은 투자자분들이 깜짝 놀라시면서 당혹감을 감출 수 없는 그 정도로 많이 유명한 종목이고요. 모르시는 분이 안 계시겠지만 네이처셀은 이제 산업용 보일러 제작을 목적으로 설립이 되었으나 이제 음료 산업을 이제 병행하면서 2014년에 줄기세포 사업 부분을 추가하면서 제약바이오 관련 수혜를 받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종목으로서 단기적인 관점으로 우선 좀 접근을 하고자 하고요. 우선 긍정적인 모멘텀을 아예 기대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고요. 하지만 단기적으로 근래 횡령, 배임이나 주가 조작 관련으로 급락을 겪은 종목이지만 이제 악재가 발생한 지 2주일이 넘은 시점부터 지금 확인을 해보면 지속적으로 맥점 잡고 저점 높이면서 외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 악재로 인해서 급락하면서 투매 물량 나왔지만 좀 낙폭이 잦아들면서 저점을 높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그 저점을 상승시키는 주력이 외인과 기관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지금 지지해주는 위치가 좀 단단한 위치라고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고 좀 단기적인 관점으로 5% 내외로 좀 수익 담가 볼만하다라고 판단합니다. 매수가는 오늘 오전에 매수하기보다 좀 변동성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오후에 좀 휩소 발생 시에 좀 안전하게 매수하실 수 있는 좀 17,000원을 좀 잡았었는데요. 오늘 오전에 좀 단기적인 조정 나오면서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인이 순매수를 지나고 있는데 네이처셀은 좀 시장 상황을 좀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저는 이제 17,000원을 잡을 예정이신데 지금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은 17,000원과 16,500원 사이에 좀 분할 매수하시면서 좀 효율적으로 매수가 낮추면서 비중 맞추시는 그런 투자 전략 갖추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손절 라인은 좀 악재성 모멘텀 추가로 발생할 시 이탈할 수 있는 지지구간 15,000원을 잡아드리겠고 목표가는 좀 단기적인 관점을 접근하실 분들은 18,600원 정도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수익이나 좀 긍정적인 모멘텀 나와서 좀 중장기적으로 들고 가실 분이라고 하시면은 이제 화면상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26,000원 좀 넉넉하게 잡고요. 지속적으로 안부 전해드리면서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오르면 또 크게 오를 종목이지만 비중은 5% 정도만 담아라라는 조언하셨습니다. 오늘 네이처셀에 대한 투자 의견 들었고요. 청인 인베스트먼트의 손여로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개장한 지 33분 정도 넘어가고 있는데요. 시황 흐름 다시 짚겠습니다. 최효은 캐스터.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시장 소식 알려드릴 최효은입니다. 예, 오늘 국내 증시 코스피는 소폭 밀리면서 출발을 했었는데 양시장이 지금 모두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요. 아마도 수급 상황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장 후반에 또 많이 오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함께 좀 봐주십시오. 네, 최근 이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다시 코스닥 시장에서 바이오주를 중점적으로 사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오늘 지수부터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0.10% 상승하면서 2353.35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40선에서 출발했던 코스피는요, 30분을 지나는 현재에는 50선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개인과 외국인이 매수에 나서고 있고요. 기관은 오늘 877억 원 규모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최근 계속 하락세를 이어갔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오늘 모두 상승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46,000원대에서 마감을 했던 삼성전자는 오늘 47,000원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오늘 1.90% 상승하면서 85,000원 선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셀트리온이 1% 하락세입니다. 이 하락장에서도 계속 상승세를 이어갔던 셀트리온이었지만요. 오늘은 298,000원 선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최근
최근 이 압수수색이 진행 중이라는 이 소식과 함께 오늘은 0.29% 하락하면서 34만 1,0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현대차, 삼성바이오로직스, 네이버 모두 상승 출발이 되고 있고요. LG화학은 1.43% 하락하면서 34만 3,5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 LG생활건강도 오늘 소폭 하락하면서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현재 코스닥은 0.58% 상승하면서 836.25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33선에서 출발했던 코스닥은요, 현재 36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 30선에서 움직이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외국인만이 63억 원 규모로 매수하면서 시장이 흘러가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은 각각 매도하면서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대부분 상승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0.09% 상승하면서 여전히 10만 원 선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신라제는 0.13% 하락하면서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메디톡스는 오늘 0.79% 상승하면서 출발이 되고 있고 CJENM과 HLB 오늘 모두 상승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바이로메드가 2.28% 상승하면서 22만 8,9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나노스는 한 달 전에는 9,000원대까지 올라갔었는데 최근에는 6,600원에서 움직이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스튜디오 드래곤은 오늘 4%대 상승하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11만 3,5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과 펄어비스 오늘 모두 상승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코스피 200 중 어떤 종목들이 가장 많이 상승했을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한국콜마가 6.34% 상승하면서 8만 5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한미약품도 오늘은 5.14% 상승하면서요. 44만 9,5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LGU+, 호텔신라 그리고 한미사이언스 오늘 모두 상승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코스피 200 중 어떤 종목들이 가장 많이 하락을 했을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한국전력이 3.48% 하락하면서 3만 3천원대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롯데케미칼도 오늘 3.41% 하락하면서 34만 원 선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대한유화, 하나홀딩스 그리고 하나케미칼 오늘 모두 하락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위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1위는 현재 삼성전자입니다. 2위부터는 대하TI, 3위는 현대로템, 4위는 셀트리온, 5위는 EDGC, 6위는 빅텍, 7위는 신텍, 그리고 8위는 신라젠입니다. 오늘 철도주가 올라와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2위인 대하TI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네, 대하TI는 철도 신호 제어 시스템을 제조 판매하는 코스닥 상장사입니다. 최근 남북 경제 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상승세를 이어간 바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 남북이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 연결 및 이 현대화 사업을 위한 현지 공동조사를 다음 달 24일부터 실시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다시 대하TI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2.73% 상승하면서 8,27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6위인 빅텍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빅텍은 방위사업, 즉 이 군용 전원 공급장치 등을 생산 판매하는 코스닥 상장사입니다. 한미 국방부가 8월 예정된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을 유예한다고 발표하고 국방부 또한 이 한미 해병대 연합 군사훈련을 무기 연기한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어제 한미가 방위비 4차 협상을 시작한다고 보도되면서 오늘 빅텍 또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는 변동 없이 2,965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7위인 신텍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본부가 내일 신텍에 대한 거래 정지를 해제한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상장 폐지에 따른 정리매매 개시를 위한 것인데요. 정리매매 기간은 28일부터 7월 6일까지이며 상장 폐지일은 7월 9일입니다. 신텍은 예금 부족으로 112억 원 규모의 전자업을 결제하지 못해서 최종 부도 처리됐다고 밝혔습니다. 어제는 1,580원에 마감을 한 바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소식 알려드렸습니다. 최윤이었습니다. 네, 출발 증시와일드 2부 함께 하고 계십니다. 2부는 종목에 집중해서 저희 사볼 만한 종목 의견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 와 있고 저가 매매의 달인 만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스타PB센터의 장기환 이사 연결할게요. 이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어떤 종목 보셨습니까?
오늘은 한번 시각을 바이오로 돌려서 예.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에 바이오주가 그동안 6개월 동안 많은 고생을 했는데, 이제 낙폭이 커진 종목, 그리고 실적이 우선하는 종목, 그리고 신약 개발이 되는 이런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서서히 이제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파마 역시 그동안에 올 들어서 지속 하락을 해서 제가 보기에는 요번 주가 과거에 2017년도죠. 2017년도 8월 정도에 3만 원대에 쌍바닥을 찍은 게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지금 현재 장세 자체가 약간 불안은 하지만 그래도 많이 빠진 것은 낙폭만큼 좋은 재료는 없다라는 것이 또 주식에 또 그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낙폭과 실적하고, 그리고 이 회사가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삼각구도로 형성을 했다. PDRN, PL, 이것은 결국 연호에서 추출한 DNA 치료제입니다. 이것은 어디에 쓰이냐면은 우리가 무릎 아플 때 골관절 치료제, 또는 우리 미용 성형에서 피부를 재생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재생 의료, 재생 화장품 이런 쪽에 많이 쓰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필러나 보톡스 또한 그런 유형의 화장품 내지는 우리가 이제 보조 의약품으로 쓰고 있는데, 그 분야에서 여기가 없었는데 파마에서 작년에 한 257억 들어가서 바이오 B&D를 인수했고, 또 올해는 한 55억을 들여갖고 아모레 퍼시픽의 필러 사업부를 인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바이오 우리 재생 의학에서 필러, 보톡스, DNA 치료제 이런 삼각구도를 다 갖춘 회사가 됐다. 그리고 최근에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매수 시점까지 됐다. 이런 요점에 맞춰갖고 가격 전략으로서는 저는 현재가 4만 원이어도 올랐지만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겠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7만 원, 손절가는 3만 7천 원, 이런 가격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적이 우선시되면서 낙폭이 과대했던 종목에 대한 의견 저희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에 대한 투자 의견 들어봤고요. 유한타증권 스타 PB센터의 장기환 이사 전화 연결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이제 오전장 마감 전략 짜겠습니다. 오늘은 주식 여신 손지유 대표 연결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장 초반에 비해서 좀 증시가 양지수가 모두 올라왔는데 시장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현재 사실 조금 반등 흐름이 유입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기술적 반등 이상의 의미를 가지기는 조금 어려운 장입니다. 당장 미국, 중국 무역 분쟁 불확실성이 좀 드리운 것은 사실이지만 미국이 외국 기술 투자 기업에 대한 제약을 예상보다 완화할 수 있고 백악관에서 투자 제한 조치를 할 계획이 없다라는 요지의 발언도 나온 만큼 투자 심리가 다소 진정됐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투자 심리가 강력하게 투자를 들어가야겠다라고 그렇게 돌아온 건 아니라서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현재 사실 그렇게 반등의 기미가 크게 기술적 이상의 의미를 갖는 그런 장은 아닙니다. 분위기를 사실 바꿀 만한 재료가 좀 필요한 그런 상태인데요. 이제 7월부터 이제 오늘 6월 27일이기 때문에 7월부터 이제 2, 4분기 어닝 시즌이 좀 시작이 됩니다. 현재 코스피 2, 4분기 영업이익이 52조 원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역대 실적 중 최고 실적으로 이렇게 기대가 되고 있긴 하나 이익의 과대 추정을 좀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일단 이번에 좀 일회성 그런 요인들이 있는데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매각 이익 등 일회성 요인들도 좀 고려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지분 매각 이슈가 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만일에 없었다면은 사실 이번 이익 추정치는 사실 지금보다 좀 많이 낮아졌을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미국, 중국 무역 분쟁이 일단은 조용한 일단 불확실성이 조금 드리운 건 사실이지만 좀 조용한 상태라서 그나마 흐름들이 유입이 되고 있는데 사실 단기에 끝나지 않을 가능성도 좀 배제를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시장에서는 1차 변곡점을 관세 부과일인 7월 6일로 보고 있지만 사실 뚜렷한 결과를 기대하기엔 좀 아직까지는 조금 요원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물가하고 금리도 일단 아래로 끌어내리는데 좀 기여를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기대 인플레이션의 반락이 금리 상승을 좀 제어하고 있는 상태고 좀 흥미로운 게 계속
선물 시장에서 미국 측 10년물에 대한 쇼커버링이 좀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도 좀 봐야 될 부분입니다. 7월에는 매크로 환경과 이익 추정치 좀 변화를 좀 체크하면서 미국 중국 무역 전쟁 본격화에 따른 경기 둔화 그리고 기대 인플레이션의 하락 반전을 핵심 변수로 좀 고려해서 봐야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앞으로 여러분들이 장을 보실 때 어닝 시즌에 대한 낮은 기대에 조금 대응하기 위해서 이익 모멘텀이 좀 견고한 종목들로 매매를 하는 게 좋겠고요. 당장 오늘 장 같은 경우는 개별주들에서 오늘 아침에 중소형 주들은 조금 반등 흐름이 아침에 갭 띄우면서 들어오다가 지금 흐름 유입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코스닥 제약바이오 섹터들 이제 대형주 위주로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태라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그런 온도는 내 종목은 오늘 안 가는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을 조금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조금 균형을 좀 찾는 모습 오후장까지 한번 기대하면서 그래도 기술적 반등을 노려보는 정도에서는 종목들 좀 대응하면서 보셔도 괜찮은 그런 날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오늘의 상승을 기술적인 반등 정도로 의미를 두고 계신데 실적이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어떤 종목 보셨는지 듣겠습니다. 자, 오늘 추천주는 에코프로입니다. 자,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일단 이번에 잠시만요. 종목 자체가 조금 한동안 눌러오면서 지수 영향을 조금 받으면서 좀 눌러온 그런 경향이 좀 있었습니다. 이제 지금 좀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 상태인데요. 최근에 그 주가 낙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수 연관도 좀 있었지만 자회사 상장 연기로 주가가 좀 급락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자회사 상장에 대한 이슈로 좀 반등이 나왔던 만큼 이게 조금 미뤄지니까 주가가 좀 영향을 받았는데요. 일단 그거에 따른 낙폭과대 반등 흐름도 좀 유입이 되고 있고요. 특히 분식회계 이슈도 좀 있었고 상장 전 에코프로 BM 롱 전략을 사전적으로 행한 수급 이슈도 좀 영향을 받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두 가지 이슈가 일단은 당장은 소멸된 상태이기 때문에 정상 궤도에 지금 복귀를 하고 있고요. 36,000원까지 해서 계속 흐름은 유입이 되려고 오늘도 좀 꼼틀거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에코프로 주식을 에코프로 BM으로 좀 판단해야 되고요. 폭발적인 매출액 성장은 계속 지속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2분기 실적이 매출액 1,286억 원, 영업이익 104억 원으로 전년보다 77%, 50% 이렇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환경설비 148억 원, 에코프로 BM 1,127억 원으로 2차 전지의 양극재 성장을 좀 기대하는 부분도 주가 상승에 조금 더 힘을 실어주는 그런 요인이고요. 일단 실적이 계속 매출액도 73%, 영업이익도 122%, 2018년에 이 정도의 성장을 좀 이뤄낼 것으로 예상되는 바 하반기부터는 좀 동장 가동도 많이 시작되면서 출하하고 실적이 모두 램프업되는 구간으로 좀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일단 매수가는 34,000원에 가장 가깝게 사는 게 좋은데 현재 주가가 34,950원 정도이기 때문에 조금 조정해서 아래에서 조금 매집을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일단 당장 목표가는 38,000원, 차트상 121선 저항 라인이 위치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라인까지 해서 목표가 잡고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손절가는 아래로 31,150원 정도로 전저점 근방인데요. 이 자리까지 해서 한 번 더 흐름 지켜보면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는 흔들라인 꼭 지켜주시는 게 좋아요. 예, 차트상으로 V자 반등을 보이고 있는 에코프로 투자 의견까지 들어봤고요. 주식 여신 손지유 대표 화상으로 연결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오전 8시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